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의료기기 산업화를 위해서 이렇게 김범인 사업단장을 비롯한 정부 부처, 그 다음에 우리 신종희 회장님, 봉계철 이사장님이 이끄시는 진단검사학회가 MOU를 했습니다. 상호 협력을 돈독히 하자는 것이죠. 우선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시약 분야의 성공 사례와 미래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회사의 사업 현황과 분자 진단의 경쟁력, 성공 사례, 그리고 우리 앞에 이영민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과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저희가 이런 본부처 사업단과 진단검사의학회에 드리는 건의사항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글로벌 분자진단의 톱을 향하여 2000년에 3명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30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세계 최고의 분자진단 회사가 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션은 분자진단의 생활화를 통한 건강한 일상생활, 그리고 모든 사람의 복지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는 분자진단 제품의 사업, 즉 인더스트리를 확장해서 생활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아시다시피 매출 1조 원을 기록했고 금년은 10월 중순에 1조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약 1,200명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본사에 약 1,000여 명, 해외에 약 200여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연구 인력이 500여 명으로서 본사 전체 임직원의 50%가 R&D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R&D는 이런 생명과학, 진단과학, 진단과학은 저희가 진단시약개발연구소, 그 다음에 임상연구소, 그 다음에 글로벌 인허가팀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IT의 중요성을 생각해가지고 처음부터 이 BT에다가 IT를 입히는 회사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진단 플랫폼 연구소, IT 관련된 연구소가 6개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고 연구기획실과 특허센터가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그 다음에 남미, 중앙아시아까지 어우르는 해외 7개 법인과 72개국의 대리점이 있으며 여기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영역은 분자 진단, 검사 시약이 주가 되고 여기에 따른 장비, 그 다음에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핵산 추출과 원리고 합성 효소가 과거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국내 매출 비중이 5%였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조금 더 많아졌고 이렇게 해외 매출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추출에서부터 PCR 장비까지 저희들이 OEM 방식으로 이걸 했는데 현재는 자체 내 개발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쟁력은 뭐니 해도 회사에서 자체 기술 개발은 특허가 되겠습니다. 실제 2010년에 상장하기 전에 약 300여 건의 특허를 등록을 하고 상장을 했는데 이때 정말 그 눈물 젖은 라면을 먹으면서 기술 개발을 했던 것이 그대로 현재 그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표 기술이 5가지 혁신적인 멀티플렉스 기술입니다. 우리 진단검사학과 선생님들은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듀얼 프라이밍 올리고라 해서 우리가 올리고 증폭을 할 때 아주 스페시픽하게 실은 여러 가지 사이드 다이머를 만든다든지 프로브가 그 옆에 중첩돼서 여러 가지 반응이 뚜렷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것을 없애는 동시 다중 증폭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또한 여기에 피처와 캐처를 달아가지고 플로레센트를 통해서 피처가 떨어져 나가서 캐처에 달라붙으면서 동시 다중 검출을 위한 멜팅 포인트 아날리시스를 토스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건 태깅 올리고 클리베이지 앤드 익스텐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한 채널에서 3개의 아날라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동시 다중 정량으로 한 분석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또한 현재 제품 개발에 있어서 모든 유전자를 빅데이터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아날라이트를 만들 때 이거를 자동적으로 집어낼 수 있는 이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첨단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결과 판독을 위한 DSP 기술, 이게 가장 중요한 5가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멜리스가 노벨상을 받은 이 PCR 기술, 이걸 러시아에서 가져가가지고 택마는 기술법으로 시작을 맨 처음에 개발한 것이 90년입니다. 세계 특허가 20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허가 끝났고, 저희가 그 뒤로 개발한 기술들이 현재 지금 있고, 저희들 자체의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동시에 다수 타켓을 정확히 증폭할 수 있는 다중 진단 기술로 한겨우 투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증상에 의한 각 시스템의 신드로믹 검사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기술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BT 시그널을 원천 봉쇄하는 듀얼 프라이밍 올리고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동시다중 토스 기술, 그 다음에 MUCT 기술, 그 다음에 돌연변이를 정확히 검출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시스템, 정확히 판독을 할 수 있는 DSP 시스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제는 누구나 이 트랙을 통해서 아이디를 갖고 계신 교수님들이라든가 연구자분들이 쉽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트랙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는 뭐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맨 처음에 사스코브2가 나왔고, 그 다음에 EUA를 받은 후에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공에 된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진단검사의학회 여러 선생님들, 이 판정을 해주시고 정확한 진단이 어떻게 되고 규정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과 식약처에서 초기 이 제품을 만들 것을 제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해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큰 성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던 것은 제품 개발 기술과 회사의 철학입니다. 실제 그 뒤로 독감과 그 다음에 레스피레토리 신시티얼 바이러스라는 이런 감기, 특히 어린이들한테 중독한 이런 것이 같이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레스피레토리 바이러스 이센자라 해가지고 17개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코로나, 플루, 독감을 같이 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실제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무증상자 혹은 경증 환자들이 많이 그렇게 질병을 퍼뜨리고, 혹시 또 질병에 발병이 된 사람들은 독감이나 감기와 아주 유사한 증상을 서로 중복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의 감별 진단이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또 문제로 떠오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잠깐 방역 때 한번 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천 대표이사님이신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1월 2일 날 작년에 출근했을 때 중국에서 처음으로 우한 코로나 발생 보도가 국내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임원회의에서 개발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발 지시를 했고요. 왜 이때 개발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는 분자진단 회사인데 우한에서 이런 병이 발견했다니 여기에 대한 진단 시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죠, 단순히. 실제 저희들은 그 회사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SARS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회사가 진단 시약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이 생기면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그런 회사의 철학이 있었죠. 그래서 첫 확진이 21일 났는데 질병관리본부청에서 27일 소집을 했고 2월 3일 날 긴급 신청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건이 나가게 됐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21일 날 첫 환자가 1월 말까지는 하루에 1명 정도. 근데 3월에 와서 갑자기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대구 신천지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300명 발생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질병이 퍼지게 되면은 결국은 환자가 검사를 더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방역이 지름길이라는 걸 생각하고 셀프 샘플링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에서 도와주신 여러 진단검사과 선생님들한테 감사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예, 3월 25일 날 대통령이 이런 저희 K바이오 관계자들과 함께 저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최기영 또 장관님이 방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흔히 하는 게 바이러스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거는 진단을 통해서 방역을 통해서 우리가 혹은 다른 치료제, 백신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개발했니까 이거 데이터도 있고 해가지고 약 일주일이면 거의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에 해서 기술력이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아직 인지하지 않을 때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회사는 조용히 제품을 만들면서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왜 이런 것이 전혀 한 번도 홍보가 되지 않았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한 번도 안 하신 것이 일반의 상식을 뒤엎는 말씀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BBC라든가 그다음에 CNN이라든가 같이 이제 매스컴을 타면서 저희가 국내와 이제 세계에 처음으로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걸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를 통하면서 이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대표적인 것이 현재 우리 독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의 면역 결핍 증후군을 만들어내는 HIV, 에이즈가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제까지 에이즈가 맨 처음에 81년도에 보고가 됐는데요. 현재는 에이즈는 진단을 받으면 여러 가지 약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거의 평균 50년을 삽니다. 인자는 그 수명을 거의 다 한다고 봐죠. 그리고 독감은 지금도 뭐 스페인 독감 이후로 계속 그 변형이 출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그래서 저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금년은 변이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 영국, 미국, 브라질, 인도 쭉 나왔었죠. 거기에 대한 제품을 저희들은 계속 판매 양에 관계없이 바로바로 대응을 했고 이거를 식약처를 통해서 해외 수출로 보냈습니다. 이 보낸 것은 시퀀싱이라는 복잡한 그런 과정, 또 시간이 오래 걸림,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빠르게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일념으로 계속 제품을 만들었고 이 제품들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이 우리가 70% 이상의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했고 또 치료 약제가 얼마 전에 메르크에서 나와 있고 여러 제약회사에서 치료 약제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상 무증상 내지는 경증, 그러면서 전파력이 강하면서 한번 증상이 나오면은 다발성 장기 기능 저하로 이르기 때문에 생활 방역 검사는 유효합니다. 10월 초에 파월 국무장관이 이걸로 백신을 다 맞으셨는데 물론 면역 장애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고인이 됐다고 지금 보도에 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같이 지금 내 있고 결국은 이런 백신과 치료약제가 있는 상태에서 백신을 맞았을 후에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이 분자 진단을 아까 다중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그 원인인가를 찾는 게 중요하겠고 코로나면은 관리에 들어가야 되고 플루나 독감은 여기에 맞는 약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RSV는 감기니까 거기에 맞는 치료. 그래서 관리 증상이 좋아지면은 다시 검사를 통해서 최종 회복 확인을 하고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진단 시험과 함께
어려운 장소에서, 공공이 모이는 장소에서 검사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모바일 스테이션을 만들었는데, 이게 BSL 레벨 2의 검사실을 만들었고, 이 운영 지침을 또 대한진단검사학회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기에 전혀 차질이 없는 그런 레보레토리를 만들고 있고, 이 레보레토리가 지금 뭐 카이스트 혹은 일부 대학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 엊그저께 끝난 LPGA 에서 부산에서 이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 이 끝나서 지금은 이제 설악산으로 다시 또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약과 함께 모바일 스테이션, 그 다음에 셀프 샘플링을 하는 그런 검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외에 보냈습니다. 국내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는가?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분자 진단, 아까 말했듯이 10년 후에 세계 최고 분자 진단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에, 코로나 후에 개인 맞춤의학, 정밀의학이 소개가 됐었죠. 이제 코로나 후에는 이런 감염병에 대한 예방, 그 다음에 예측,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개인 스스로 내가 무슨 검사가 필요해서 검사를 하고 이 결과를 받아보고 싶어하는, 이제는 대중화, 일상화의 참여의학이 다시 또 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여기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 때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었고, 또 전 과정이 자동화되게 했던 것이 저희 회사의 코로나가 초기에 많이 세계 시장에 알려지게 된 계기였는데, 이 과정의 일부가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의 개발 플랫폼은 시즌 디지털리드 디벨롭먼트 시스템, SGDDS. 그래서 전선화된 디벨롭먼트 시스템인데, 디지털 방식으로 시약을 개발하고 BT를 AI로 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떤 제품을 쉽게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공식 알고리즘화해서 최대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에러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시약 개발을 오픈함으로써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다발적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아날리티를 동시에 다중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전 세계 동시다발적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멀티플렉스 테크놀로지를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날리티를 제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장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자들이 개발 자동화를 시키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쉽게 개발해 하려고 있고, 그래서 큰 회사들도 1년에 2~3개 제품을 개발했던 것이 1년에 100개 이상의 제품이 쏟아져 나올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작년에 대구에서 3월 달에 이런 셀프 샘플링에 대한 검사 임상 시험에 도와주신 그런 대구 팀들의 하나의 우리 시즌 연구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연구실과 함께 또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해가지고 최근에 500억을 지금 받아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하면서 정식 MOU를 청약하고 시약개발 공모과제를 접수했고, 11월 1일 날 여기 오픈식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3명이 가서 이러는 연구원까지 다 준비가 돼 있고, 모든 기자재가 세팅이 돼 있어서 11월 1일 날 오픈할 걸로 돼 있고, 현재 20개의 과제가 개발이 접수가 됐는데 이 3과제가 먼저 출발하기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에 지금 오픈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단시약 산업 입장에서 건의사항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감사해야 할 일은 의료기기 산업보험과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이
2019년과 2020년에 공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불편해하는 일을 이미 다 법안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육성이라든지 의료기 지원법, 아까 여기에 기준을 해서 연구비도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 특히 여기 안에 보면은 이 특례 지원해가지고 혁신 의료기계 허가 심사의 특례 이런 것도 해주겠다. 또 특례 기업도 선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임상 시험도 정말 지원을 하겠다. 혁신 의료기계 사용 활성화를 끝까지 지원하겠다. 수출 지원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는 수출 지원은 처음에는 약 일주일이면 끝났습니다. 근데 어느 사이에 이제 한 달로 또 늘었더라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변이는 제품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3개월 만에 변이가 나오니까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변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거기서 1개월을 수출입 허가로 제한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임상시험입니다. 오늘 진단검사학과와 MOU를 하는 자리에서 실제 이 검체는 저희 진단시험은 제품을 개발할 때부터 마지막 제품의 완성은 인허가거든요. 인허가가 끝날 때까지 임상시험이라는 통과를 해서 거기서 증명이 돼야만 인허가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단검사학과 선생님들한테 많은 신세를 지고 있고 실제 검체 부족을 때로는 느낄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본부처 사업단에서 이런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임상 시스템에서 그 많은 좋은 검체들을 체계 있게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고 또 회사에서는 이걸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결국 저희는 세계 최고 분자진단 기업을 향해서 나가는데 결국은 이런 시약 개발의 플랫폼과 그 다음에 신드로믹, 그 다음에 1년에도 수백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동물과 식물, 환경, 농축산 등 부자의 확대, 그 다음에 이런 가정, 농가, 직장, 학교 등을 통한 분자진단의 생활화를 통해서 결국은 세계 최고 분자진단으로 기업으로 가고 싶은데 이때 저희들을 가장 도와주셔야 할 분들이 바로 오늘 MOU를 맺고 있는 정부 부처의 사업단, 진단검사, 의학과 선생님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 사이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앞으로 이런 도와주심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부처와 진단검사학교의 MOU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란 쿤테라가 쓴 시 한 편, 시인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됩니다. 오늘의 MOU를 집어넣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오늘의 MOU가 바라는 방향. MOU도 이렇게 열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서로 마치 행동,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뭘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 전에 뭘 했다고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도와주시고 또 이런 분위기를 계속 살렸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